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2월 1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기세등등한 상황인데 총리 한독수 대통령 근황 대행에게 단단히 말려드는 것 같습니다. 한독수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자, 한독수를 뒤에서 위협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이 이재명에게 있었는데 만만치 않은 한독수 지금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의 급소를 찌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라이브 송국근의 정치쇼 시간에 한독수의 재발견 그런 신문 기사 제목도 전해드렸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자, 가장 한독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첫 번째 노인사는 바로 거부권 행사 여부였죠. 양곡법을 비롯해서 좌파 성향의 법안들, 윤석열 대통령 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정지 당하기 전에 이미 통과를 시켰지만은 거부권을 행사를 했던 그 양곡법 같은 것들,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그 법안들을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오늘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당초에 이재명은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마치 대범한 정치인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면은 국정에 혼란이 온다. 자, 그래서 탄핵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신복 박찬대 원내대표를 시켜서 박찬대는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그때는 탄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일방 처리했던 국회 정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 거부권의죠 행사를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인데 그때 고건 권한대행도 노무현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을 때 거창사건 특별조치법 또 사면법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한독수 권한대행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당은 이재명 국정파탄 6법이 저지됐다 이렇게 한영을 뜻을 펴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왜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쭉 설명을 하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했다. 그리고 이 법안들의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편견 없이 경청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부권만 행사해봐. 탄핵할 거야. 벼르고 있던 민주당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은 가관입니다. 딜레마에 빠진 거죠. 자, 노정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재명의 뜻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경고다. 마지막 경고다. 선을 넘지 마라.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 자, 끌어내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죠. 과연 한동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지금까지 장관들 아니면 검사들 해왔던 것처럼 만만할까? 자,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선을 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마지막 경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전에는 마치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탄핵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뒤로 물러서서 주춤하죠.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하면 진짜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탄핵을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면 역풍이 불 수가 있죠. 정말 국정이 혼란해요.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거냐. 이렇게 역풍이 불 수가 있고, 그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가 최상목 경제부총리인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그때 이 국무회의, 비상기업용 국무회의 심의에 참석했다고 해서 탄핵 대상이다.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가면은 민심에 가만히 있지 않죠. 그 딜레마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탄핵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한독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그것을 놓고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어떤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그런 방법까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탄핵 그 요건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까지는 과반수 찬성이면은 가능하죠. 재적위원 출석의 과반수 찬성. 그러니까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장관들은 또 검사들도 마찬가지였고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해서 직무 정지를 시킨 것은 과반수만 있으면 되니까 민주당이 해왔던 거죠. 그래서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직무 정지시키고 최재해 감사원장 무차별 막 탄핵해서 직무 정지를 시켰고 처음에는 국무총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해석이 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대통령은 이번에도 보셨다시피 108석 가지고 버티고 있으면 탄핵이 안 되죠. 3분의 2, 재적위원의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00명이 넘어야 됩니다. 300명 중에서 200명이 넘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여전히 108명이죠. 108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때와는 달리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를 하죠. 그래서 108명이 뭉쳐있으면 탄핵을 못합니다. 재적위원. 그래서 법률적으로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 국무총리보다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실제로. 그러면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처럼 3분의 2, 재적위원 3분의 2가 있어야지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지금 유권 해석을 지금 의뢰를 하는 그 수단까지 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독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게 이재명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는 역풍, 하나는 이거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이 대통령에 준하는 그런 그 투표가 필요하다면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조성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뭐 이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윤석열 시즌2냐 한독수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민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민의가 아니라 이재명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아니면 탄핵하겠다 하지만은 탄핵이 만만치 않다. 자, 그래서 일단 하나의 산을 넘었죠.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앞으로 또 넘어야 될 산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그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비를 해서 지금 그 6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관을 이 체제를 유지하려면은 민주당이 지금 추진을 하는 3명, 국회 추천목 3명을 집어넣는 것, 이것도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임명권을,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이 그때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 추천목 3명을 넣겠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한 겁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를 하고 그전에는 헌재를 마비시켜서 이 직무정지 상태를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헌재를 마비시켜서 국회목 추천 3명을 안 했죠. 안 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소추를 해서 통과를 시켜서 헌재로 갔는데 거기다가 국회목 3명을 다시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국회에서 한 것을 헌재에서 다시 법적으로 심리를 하는 절차인데 거기서 국회 추천목 3명을 다시 또 집어넣는 것, 이것도 국회 몫으로 채워 넣는 것도 부당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헌법재판관 3명을 그 추천을 안 함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6명 전원이 찬성을 해야지 파면이 되니까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죠. 헌재 심리에 유리해지는 국면이 있고, 또 하나는 헌재 가급적 이재명은 본인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나오기 전에 헌재 심리를 빨리 끝내서 조기 대선을 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든 말든 자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상황에 대해서도 만약에 헌재 추천 3명을
임명을 하지 않으면은 임명권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하지 않으면은 이 시간이 또 현재 심리 시간이 더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 이재명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의 재판이 빨라지고 헌재가 늦어지면은 만약에 이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재명은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 역할도 한독수 권한대행에게 지금 부여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린 대로 108명이 이재명의 출마를 막아야 된다고 하면은 한독수 총리에게 총리경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기서 보호를 하는 거죠. 보호를 해야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곡법, 그리고 그전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할 때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회주의적 성향의 법안들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이것도 지금 계속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김건희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것이 특검이 실시가 되면은 또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된다면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것을 블랙홀로 만들어 버릴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란 특검법은 지금 이 공수처를 중심으로 검경도 같이 수사를 하고 있죠. 현재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특검까지 또 그 특검, 그리고 상설 특검도 지금 뭐 가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특검이 필요 없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탄핵을 이재명이 말을 바꿔서 한독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시도를 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리적 논쟁이 굉장히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가반수냐, 3분의 2냐, 3분의 2가 필요하다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재명에게는 딜레마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새로 발생을 했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